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제가 정보 처리 기사 필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실기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실기 강좌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미 필기에 합격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해서 풀면서 이제 제가 그에 관련된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그리고 기출 문제, 실기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나왔던 게 또 한 번 나오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토탈 20문제에서 여러분들이 6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 8회 2022년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 여기에서부터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할까 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결합을 한다. 그쵸? 결합을 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제가 강의한 필기에서, 그죠? 결합을 하여 하나의 논리적인 디스크로 사용하는 기술 중의 하나로 데이터를 여러 디스크에 분산 저장하여 입출력, I/O, 그죠? 작업의 속도를 높여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증가하고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의, 요게 바로 레이드 기술이거든요. 레이드가 층층이 이제 우리가 뭐죠? 하드디스크 같은 서버에 들어가는 큰 용량의 하드디스크들을 층층이 이렇게 쌓는 방식을 우리가 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처리 속도를 증가하고 대용량 처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레이드 레벨을 작성하시오. 그죠? 레이드 레벨은 0에서부터 6번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놈은 바로 뭡니까? 레이드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거 글자를 레이드 뭡니까? 레이드 제로가 정답이 되고요. 이 글자를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제 되네요. 아니, 안 되네. 레이드 제로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왜 레이드 제로 레벨을 한번 보죠. 그래서 자, 레이드에 레벨이 있죠. 그죠?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드 레벨에서 제로는 어떠한 점을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게 특징이냐면, 일단 데이터를 페리티 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티 비트 없이 우리가 구성하여 디스크에 분산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얘는 제로 버전이다 보니까 데이터의 복구 기능이 없습니다. 없으며 입출력 장치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이제 디스크를 결합해서 기술 중에서 뭡니까?
이렇게 디스크를 분산 저장을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가 속도가 증가하고 특히 입출력 작업의 속도를 높인다. 라는 게 바로 레이드 제로 버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레이드는 0에서부터 6번까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이드 이걸 복사를 하죠. 레이드에서 이번엔 1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미러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두 개의 디스크에 데이터를 동일하게 기록 그리고 비트 단위를 복제를 합니다. 복제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복구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능력이 탁월하다. 알겠죠? 그리고 스트라이프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스트라이프 기능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한테 없으며 그리고 각 디스크를 동시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읽기 성능은 향상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레이드 2가 있어요. 이 2는 우리가 데이터 스트리핑 위드 페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제가 여기서 계속 페리티 비트와 스트라이프 이것도 어차피 스트라이핑 기능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요것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조금 있다가. 그래서 레이드 2는 데이터 스트리핑 위드 페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분산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커지죠, 그죠? 저장한다. 그리고 얘는 페리티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이게 레이드가 2는 없고 3입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자, 그래서 얘는 뭡니까? 레이드 3은 페리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별도의 디스크 한 개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레이드 4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스트리핑 with shared parity block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레이드 4는 별도의 페리티 디스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레벨 3과 유사하며 그리고 각 디스크에 데이터를 이거는 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블락 단위로 데이터를 블락 단위로 분산 저장시킨다는 점에서 레벨 3과 좀 다릅니다. 알겠죠? 저장시킨다. 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레이드 5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스트라이핑 with distribute parity blocks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별도의 페리티 디스크 대신 모든 디스크에 페리티
정보를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울러 레벨 3과 그리고 4의 단점이었죠. 단점을 했으며 그리고 아울러 모든 디스크에 읽기 그리고 쓰기 동작이 중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레이드 5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레이드 6 마지막으로 레이드 6가 있는데 이거는 페리티 어크로스 디스크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레이드 5처럼 얘는 뭡니까? 데이터의 블록은 모든 디스크에 나뉘어 저장됩니다. 근데 저장되지만 결코 중요한 거는 항상 균등하진 않고 페리티 정보도 뭡니까? 페리티 정보도 모든 디스크에 2개로 나뉘어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얘는 우리가 듀얼이라고 하죠. 그죠? 듀얼 페리티 사용은 2개의 드라이브까지 고장 나는 것을 허용하므로 얘는 안정성과 그리고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뭡니까? 안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시스템인 경우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자꾸 페리티, 스트라이프 기능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레이드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트라이핑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위에서 스트라이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스트라이핑이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핑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스트라이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의 디스크에 모두 기록할 수 없는 데이터를 여러 개의 디스크에 분배 기록할 수 있는 기술로서 큰 용량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페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페리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있죠.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이제 오류 검출 확인에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뭡니까? 스트라이핑하고 페리티 이렇게 용어 보시고 그리고 레이드 제로 버전부터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드렸습니다. 그죠? 레이드
0부터 1, 3, 4, 5, 6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들의 장단점도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이드 2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레이드 2도 적어 놓죠. 뭐 그러면 레이드 2 이거는 중간에 있어 가지고요. 예. 아무튼 레이드 2는 에러 검출 능력이 없는 디스크를 위에 해밍이라는 오류 정정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해밍 오류 정정 코드를 사용하며, 그리고 아울러 얘는 모든 디스크가 ECC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에러 검출 기능이거든요. 에러 검출 기능이라고 하는데 를 이제 얘들이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런 해밍, 그죠? 해밍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해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해밍은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자, 해밍이죠. 예. 이 해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전송 시 1비트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오류 정정 구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예, 이것도 사용자 사전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예. 자,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한번 봅시다. 자, 2번.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작성하시오.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쭉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트랜잭션은 작업을 처리하는 쪼갤 수 없는 단위라고 분명히 필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동안 주기억 장치 또는 처리 장치 등의 고장 때문에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고장을 회복한 다음 로그에 있는 기록을 이용을 해서 수행한 연산들을 다시 수행하여 고장나기 직전까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리두예요, 리두. 그죠? 예. 그러면 2번은 한번 보죠. 데이터베이스 내용 자체에 손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변경 중이거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린 경우 로그를 이용하여 모든 변경을 취소하는 거. 이건 뭐예요? 언두죠, 언두. 그죠? 그래서 롤백은 TCL 언어에서 나오는 거고, 리커버리는 회복, 리두가 첫 번째 기술, 그리고 커밋, 물리적인 데이터에 저장하는 거, 물리적인 디스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락킹, 이거는 잠금이죠. 리보크, 권한을 회수하는 거, 컨스트레인트, 제약, 그리고 언두, 어노멀리,
이상현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undo, 맞죠? 리두죠, 리두. 리두가 되고 그리고 undo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두와 undo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리두라는 것은 뭡니까? undo죠. 리두부터 하면 얘는 이전 상태로 돌아간 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상태,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으로 뭡니까? 데이터를 수정, 삭제, 그리고 삽입, 그죠? 삽입한 후에 이전 상태로 롤백 명령 아십니다. 그죠? 롤백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전 작업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라는 놈이고, 그리고 이 리두는 리두 로그는 우리가 수정 그리고 삭제 그리고 뭡니까? 삽입 등의 작업 내역을 저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회복을 하죠. 리커버리, 그죠? 리커버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리두입니다. 리두. 그러면 언두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거는 이전 상태로, 언두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으로 데이터를 수정 그리고 뭡니까? 삭제, 삽입한 후에 이 작업을 취소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두에 대한 로그는 뭐겠어요? 이전 작업의 내역을 저장하고 있겠죠.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롤백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신뢰성을 잃어본 경우 로그를 이용하여 모든 변경을 취소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언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성해 있는 트랜잭션이 이제 수행되는 동안 고장을 회복한 다음 로그가 있는 기록까지 이용해서 앞서 수행한 연산들을 다시 수행해서 고장나기 전까지 상태로 리커버리 시키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리두가 되죠. 맞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언두와 리두가 되겠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QL문이네요. 그죠? 우리가 배웠던 SQL문입니다. 그래서 SQL문. 자, 다음은 SQL문을 수행해서 점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출력한 수행 결과이다. 봅시다. select 학번, 이름, 점수, from, 성적이라는 테이블에 의거해서 자, 점수에 의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빈칸에 1, 2, 3을 작성하여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정렬할 때 쓰는 게 오더바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뭐예요? 예. 1번에 들어갈 거, 2번에 들어갈 거, 3번에 들어갈 거, 내림차순. 우리가 오름차순은 ASC예요. 그죠? 그런데 생략하면 자동적으로 ASC가 돼요. 그죠? 오름차순 정렬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우리가 오더 바이 그 다음에 점수를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오더하고 점수 바이는 있으니까 그리고 내림차순을 하라고 했으니 DESC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더 바이에서 이놈은 뭐하는 놈이에요? 정렬을 하는 우리가 SQL문이죠. SQL 명령어요. 정렬을 하는 SQL 구문이며 그리고 얘는 order by 뒤에 그죠? order by 뒤에 우리가 ASC 또는 생략을 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내가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면 DESC 그죠? 작성 시 뭡니까? 데이터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출력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더 바이 잘 알고 있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는 문제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자, 4번. 다음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작성하시오. 자, 봅니다. 클래스가 A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어요. 형틀. 그죠? 그런데 멤버 변수로 A와 B가 각각 선언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클래스 메인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또 퍼블릭으로 잡혀져 있어요. 근데 안에 보니까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정적 메서드 펑크1 그리고 얘는 A 타입으로 클래스 얘를 받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m.a 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복합 대입 연산자를 써서 10으로 곱했어요. 그죠? 그리고 얘도 역시 정적 메서드를 해서 얘는 더하는 거예요. 복합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인이 있는 메인 클래스에서 자, throws exception 이거는 예외 처리를 할 때 뭡니까? 나를 호출한 놈한테 예외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을 호출하는 거는 JVM이 되죠. 그죠? 예. 자바 버추얼 머신한테 예외를 던지는 거고 이 코드가 들어가 줌으로써 우리가 일반 외로 발생하는 것들은 컴파일 예외 그러니까 체크드 익셉션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예외가 다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A 해서 M 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힙 공간에 여기가 스택이라고 보면 여기가 M이죠. 그리고 여기에 객체 클래스 A가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A와 B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생성자, 여기에 기본 생성자는 생성자가 없을 때 컴파일러가 알아서 추가시켜 준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생성자에 의해서 얘들은 각각 0과 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m.a에다가 여기에다가 그죠? 100을 넣었어요. 저장을 했어요. 참조 변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펑크 m1을 펑크 1을 던지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죠. 그러면 m은 매개 변수가 a 타입이니까 m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m.a에다가 복합 대입 연산자를 곱하기를 했기 때문에 100 곱하기 어떻게 돼요? 10이 되죠. 그럼 1000이다. 그죠? 이제 m.a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제 100에서 1000으로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m.b에다가 m.a를 대입을 시키고 있어요. m.a는 1000인데 그러면 m.b도 당연히 1000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시 펑크2m을 호출을 했어요. 이놈이죠. 그러면 m.a에다가 지금 m.a가 1000이에요. 그리고 나서 m.b도 1000이에요. 그죠? 그걸 복합 대입 연산을 했어요. 1000. 그죠? 그러면 m.a는 얼마예요? 얘는 이제 2000이 되겠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system.out.printf에서 형식 지정자를 %d 데시멀로 출력을 해라. 무엇을? m.a. 그럼 얼마예요? 이놈이잖아요. 2000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2000이에요. 2000.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뭐 제가 구두상으로 다 설명을 드렸기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요 문제를 돌려서 한번 보시던가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5번까지 보고요. 끊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데이터베이스의 이상, 어노멀리, 현상 중 삭제 이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라. 자, 우리가 이상 현상 중에서 삭제 이상이라는 게 있었죠. 맞죠? 이게 뭐예요? 뜻이. 원래 데이터베이스의 어노멀리, 이상 현상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죠.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삭제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튜플을 삭제, 레코드죠. 그죠? 삭제할 때 꼭 필요한 데이터까지 같이 삭제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 게 바로 삭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이상 뭐예요? 어노멀리 현상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삽입 이상이 있어요. 삽입 이상. 이거는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 불필요한 데이터도 삽입해야 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갱신 이상이 있죠. 이거는 중복 튜플 중 일부만 변경하여 데이터가 불일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뭡니까? 삭제 이상. 뭡니까? 위에 제가 여기에 적었죠.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 놓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또 다음 시험에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예. 자, 일단 5번까지 풀고요. 시간적으로 조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이어서 6번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 그죠?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요점 정리 노트로 만들면 되겠죠. 예. 자, 다음 강의로 저는 6번 문제로부터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6번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